변희재 대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에 대해 소름돋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일정 정도 좀 여지를 남긴 건 있어요. 이재명 그 공선법하고 다르게 어제 방송 확인하시면 알 텐데, 아니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돼도 집에 가고 기각되고 각하돼도 집에 가라는 게 조선중앙동아의 논조였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터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무적으로 아무리 윤석열이 6개월 뒤에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리고 내각제 기원하겠다 약속을 해도 김대중하고 김영삼은 그냥 계약서까지 찢어버렸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조정동이. 그리고 실제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복귀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조중동 따위가 6개월 안에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각서를 쓴다거나, 이게 어렵겠다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안 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내각제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이 내각제로 들어왔을 때 조기 사퇴한다는 게 담보가 될 수 없지 않냐. 그게 발표를 하든 계약서를 쓰든 뭐 그렇게 걸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게 어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이 자진하여야 할 거다 이렇게 나와서 자진하야서를 일축을 했는데, 근데 이게 각하 기각 판결 후에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것에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지난번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할 때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중동에서는 이걸로는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나서서 6개월 안에 사퇴한다고 공언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막판에 기각 각하 판결 후에도 하야 고려하지 않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깨졌구나. 이게 깨졌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 5가지 이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5가지 탄핵 사유인데, 이 5가지 탄핵 사유에서 100% 8명 전체가 100% 위법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역대 탄핵에서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무현 탄핵 같은 경우는 공선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죠. 그래가지고 몇 개는 위법 위헌되기도 하고 몇 개는 안 되기도 하고 막 재판관들끼리 막 의견이 많이 충돌해가지고 사안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박근혜 탄핵 때는요, 오히려 웬만한 거는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국회가 올려놓은 박근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 이런 부분들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근혜가 표 짰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박근혜는 다 X야. 다 X고 마지막 2개만 유죄가 나온 게, 이 위법 위헌 나온 게 헌법 수호 정신 결여하고 기업자유의 침해. 이 2개 빼고는 국회가 탄핵안을 한 10명까지 냈거든요. 그 부분에서 불러주는 거는 다 무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이게. 지금 박선원이 봐세요. 박선원이 지금 발발 떨죠. 박선원이 개헌할 거냐 안 할 거냐로 판 갈라지고 있는데, 이재명을 소수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국힘과 그 보이지 않는 손, 이미 계획된 기획, 국힘뿐 아니라 더 큰 세력, 이거 뭡니까? 이게 재벌하고 조중동이지. 거기다가 문재인이까지도. 재벌 조중동 문재인인데 왜 박선원이가 벌벌 떠냐? 이재명이 개헌 버티면 제일 먼저 칠 게 박선원이에요. 바들바들 겁먹고 있잖아 지금 박선원이. 김부겸 역시 문재인 쪽 아닙니까?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 국민 물음에 답할 때 원래는 표현이 이게 아니라 탄핵의 완성이 개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때도 탄핵하고 개헌 가려고 그랬고, 근데 그때는 어리버리했었고 애들이 개헌 세력이 처음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얘들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지. 그래서 지들끼리 딱 견줬다가 누가 더 멍청하고 병신 같냐? 야, 이재명이 더 편하다. 그럼 윤석열 먼저 쳐. 이렇게 된 겁니다. 행정부 말고는 사법부하고 국회 입법부를 지금 내각제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우원식이가 지금 국회의장 쥐고 있잖아요. 쪽수 180석 있다? 우원식이가 직권을 올리지 않으면은 그 180말이 개돼지다 아무것도 아니야, 국회. 우원식이가 직권 올려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조이대가 그냥 대법관 데리고 이재명 목투면 끝나죠, 우원식까지 갈 것도 없지. 내각제 앞잡이는 누구냐? 한동훈이냐 이거죠. 벌써 지금 한동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잡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명망가 18인. 우리 원래 이 성명서에만 30명 나왔는데, 이제 이 윤석열 탄핵당하니까 겁먹고 많이 빠지고 18인 나왔는데, 한동훈 향해 JTBC 시스템을 조작, 홍장원 메모 조작 책임 물을 것. 한동훈이는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2번 다 개입했어요. 2번 다 증거 조작에 개입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런 인간을 지금 보수에서 지지해? 이런 인간을? 근데 한동훈이가 내각제 세력의 앞잡이니까 나는 다시 이재명과 촛불 때 얘기하는데, 이걸로 한동훈 잡자 이거야. 너희들이
통장은 메모 조작은 못 건든다 치자. 근데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걸 또 가만히 있어. 또 가만히 있어, 이거를. 지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니네들은 안 돼요. 차라리 너희를 빨리 죽이는 게 내각제 세력이랑 맞짱 뜨기가 편해. 너희 같이 멍청하고 이런 놈들이 사라지는 게 나아요. 내각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겨나가서 지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권력을 찬탈할지 걔네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기면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좀 이렇게 내각제 빅텐트를 만들어서 이겨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뭐 충분히 뭐 제 생각엔 내각제들의 그 재벌의 힘이면 이재명 일찌감치 날릴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악의 축이 있어야지만 이걸 묶을 수가 있어요, 빅텐트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를 좀 하게 됐어요. 아, 이래서 그러면 좀 다른 것도 좀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나만 지금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정규제 뭐 요즘 뭐 매일같이 그냥 이재명 찬양하느라 정신없죠. 뭐 이재명 그 수락연설을 보고 울었다 참 희한한 사람인데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일단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는 관료기 때문에 권력의 지시를 받지 스스로 권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의 귀여움을 받았다, 한덕수는. 정규제가 재벌의 귀염둥이 했던 거나 비슷하지. 물론 한덕수는 권력과 재벌의 굉장히 상층 클래스의 귀염둥이고 정규제는 밑바닥에서 애들 속이는 이제 귀염둥이인데 뭐 같은 처지입니다, 둘이나. 한덕수와 이제 이 관료가 아닌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스스로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와 이제 권력의 라이벌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김문수나 뭐 한동훈이나 이런 싸움들을 과연 한덕수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정규제가 좀 이제 느꼈나 봐요. 한덕수가 혼자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낀 겁니다. 한덕수 출마는 보다 큰 그림의 작은 조각일 수도 있다. 이 그림은 작은 정치판의 이해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재미난 것은 이낙연이 출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진영이 그쪽으로 합류하면 일정한 기회를 봐서 한덕수 한 팀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러운 내각제 개헌 세력이 된다. 재밌는 대진표다. 한덕수는 내각제 개헌론의 한 퍼즐의 조각이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는 관료적 수단일 뿐이다. 한덕수다운 선택이다. 역시 1년짜리 임기면 충분하다는 한덕수의 약속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온갖 한국 정치의 음모론의 총집합. 국민들은 누굴 선택할 것인가? 아니 근데 정규제 씨는 지금 이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폭을 좀 보기는 보나 보죠? 지금 이게 내가 시폭에서 지금 이거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재벌의 귀염둥이가 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짜고 있는 데가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그림 누가 짜고 있는다 그랬어요 이거 삼성이 짠다 그랬잖아. 삼성의 앞잡이였잖아, 정규제. 근데 왜 지금 이재명한테 가 있어? 삼성이 한덕수 앞세워가지고 내각제 판짜고 있으면 정규제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재명 쪽에 가 있냐고. 그거 왜 그렇게 됐냐? 하다가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응? 일이 안 되면 일단 이재명 쪽에 뭐 누구 하나 보험 걸어놔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정규제 조갑제라는 퇴물 노인 2명을 이재명 쪽에 보내놔서 삼성이 혹시라도 내각제 안 되면은 너희 둘이 삼성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정규제는 이제 그걸 처음 봤나 봐. 난 정규제가 절대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 이재명에 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세요. 이제 평생 재벌의 앞잡이 사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 본 적이 없어. 한덕수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다 권력과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자들인데 갑자기 전화해 돼가지고 자기가 사상전향해가지고 이재명 만세 부르는가? 나는 삼성이 보냈다고 봐요. 왜? 내각제 쪽이 삼성 지주인데 혹시 실패했을 때 이재명의 보험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보험용이기 때문에 제일 쓸모없는 애들 보내야 되거든. 제일 쓸모없는 애들. 그 누구야? 그게 조갑제 정규제예요. 퇴물들 글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제.